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트럼프 당선에 긴장하는 나라 살펴볼 텐데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빼놓을 너무 수 많지만 멕시코가 아마 제일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최근에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네. 빨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참에 빨리 넘어가자 하는 네. 이주자들도 있고 취임 전에 네, 넘어가자. 아니면은 안 되겠다. 네. 아무래도 괜히 들어가다 쫓겨나고 구금되고 이렇게 할 것 같다. 포기하는 이 사람들 양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걸 캐러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카라반 그러면 이제 대상 사막을 건너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미국 국경지대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이 이주자들. 그래서 이민자 3,000명 무리가 최근에 포기했다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또 중남미 이주자들이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자기들끼리도. 참 좋죠. 이 정보 공유가. 그래서 이제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의 앱을 통해서 이민 망명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2025년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빨리 신청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국경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때 내놓은 이 이민 통제 공약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승리 연설에서부터 국경 봉쇄하겠다라는 공약을 재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합법적인 이민만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될 거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다.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는 불법 이주자란 말을 좀 쓰긴 하지만 사실 안 씁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이제 일단 트럼프 측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잡아서 풀어주는 관행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목상 단속을 한다면서 붙잡은 다음에 이제 어영부영 풀어주는, 그래서 살게 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정부 때 실시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주 혹은 망명 신청자가 미국 이민법원에서 이민이 허용되기 전까지 일단 멕시코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게 장벽 건설. 트럼프 1기 때 했던 거죠. 그거 그다음에 국경 순찰을 강화하는 거. 국경 순찰대 요원을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네.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말만 했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좀 문제인데 기존 이민자들의 추방이에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있는데 9월 말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실시하게 될 추방 프로그램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허용을 해줘서 관대하게 좀 받아들여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풀려났던 이민자들이나 아니면은 임시 보호 신분으로 이제 미국 내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다 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 이민자를 추방해버리겠다. 지금 그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죠. 이게 많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이렇게 추방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문제가 가능할까요? 되겠죠. 근데 사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게 많이 추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토릭이 그만큼 먹혀들고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민주당과 다르게 거잖아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민자 쫓아내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미국인들이 그걸 바랬던 건데 실제로 현실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내지는 혹은 서류가 미비한 이주자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한 1,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논리대로라면 1,100만 명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이 트럼프 1기 때도 얘기했던 게 외국인 적들에 대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 에너미. 근데 그게 1798년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별로 발동을 안 했던 건데 그거 발동하겠다. 이거 1기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반란법을 적용하겠는데 이민자와 반란이 반란?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아무튼 않는데. 네. 국경에 이제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반란법도 적용하겠다. 근데 이거는 법률 전문가들도 이건 너무 현실성이 네. 없다라고 우리 좀 듣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의 국가의 적이고 반란이 요즘 아닌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방안이 결국은 그냥 법 집행기관 통해서 이제 서류 못 갖춘 이민자들 그냥 가뒀다 쫓아냈다 뭐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연방 정부가 하기가 좀 못한 게 네. 그 주의 법 주에서, 집행기관이 그렇죠.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다만 그 주들에다가 뭐 연방 정부 기관인 이민 세관 단속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네, 네. 더 많이 이제 단속하고 네. 그 추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이민 단속은 주별 재량에 상당히 이제 맡겨지게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주에 따라서 뭐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주들은 조금 강화를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왜 외국 정부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가 뭐 진보 보수 성향이 엇갈리면 그 미스매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의 대통령과 주가 이제 주지사와 주 정부가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이제 공화당 주들하고 연방 정부 엇박자, 또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내내 이제 오클라호마라든가 아이오와나 텍사스 이런 주들은 이민 단속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이제 애리조나 주인데 여기서 주민 발의가 통과된 게 있어요. 국경법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경찰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국경 넘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다 신문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한. 근데 이제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이게 또 이제 뭐 심의 중이라서 아직 효력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국경을 끼고 있는 주들 그 주들 안에서도 그 카운티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네. 카운티들 쪽에 네. 실제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 보안관들이나 이제 경찰들 중에는 반발이 많대요. 실무자들이죠,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왜냐면 보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예산도 많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경찰과 시민들, 주민들 사이에 그 신뢰가 너무 깨지고 갈등이 많이 그렇죠.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동네들이 네. 대체로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시민이 되어 있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많고 이럴 경우에 경찰하고 아무래도 경찰이 히스패닉인 경우도 사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 그래서 이민자 단속이라든 게 그렇게 이렇게 칼같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 이런 거를 조장하고 폭력 사태를 또 유발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기업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민자들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주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노예처럼 네. 그렇게 부려먹는 거. 결국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농업 부문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에 비해서는 추방이 적었다라고 하는 게 네. 현실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제 이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고민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쵸.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좌파 대통령이 취임을 했거든요. 멕시코가. 예, 어떻게 사실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 뭐 그렇게 중국하고 싸우대 만에 했지만 사실 멕시코가 제일 힘들었죠. 그때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 이민자 통제 문제도 있고 또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이 멕시코인인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온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예, 그런 거지. 예. 네. 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교역 문제, 이제 네. 무역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대통령이었던 멕시코의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인데 네. 이분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갖고 보통 암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암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트럼프 일기 때 이민자 통제나 뭐 마약 문제나 이런 거를 네. 살살 들어주면서 조금 달래는 스타일이었대요. 네. 근데 올해 7월에 대선 치러서 10월 1일에 취임한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그러니까 멕시코
헌법 1824년의 연방 헌법 이후 헌정 사상 200년 만에 네. 첫 여성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었죠. 멕시코시티 시장 출신이고 뭐 또 과학자 출신이고. 근데 이제 멕시코도 이제 좌우 갈등이 조금 이렇게 대립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실 암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좌파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정치권의 인물이었어요. 네. 반면에 지금의 그 셰인바움 신임 대통령은 딱 좌파 운동가 집안에서 자랐고 이제 급진적인 학생운동, 대학생운동 쪽에서 네.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럽.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여성, 모든 요소들을 진보, 뭐 좌파.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뒤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전화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기는 그래요? 해요. 네네. 아무래도 그거는 뭐 가까이 순서가들이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런데 첫 통화부터 트럼프가 이민자 문제, 국경 문제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지금 나프타 북미 네. 자유무역 협정.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이건 이미 없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2020년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은 똑같지만 아무튼 이름이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그게 시효가 있는 거여서. 근데 이제 그게 2020년에 이제 발효가 되긴 했는데 네. 이 협정을 2026년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2026년이면은 트럼프 임기 때 이제 그렇죠.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하고 멕시코는 트럼프 임기 때랑 비교해봐도 지금 두 나라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찾아보니까 작년에 미국 멕시코 무역 액수가 네. 8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교역 상대 1위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중국과의 교역을 미국이 줄였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8천억 달러라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면 네.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은 한 2천억 연간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도 꽤 많은 네, 많은 편인데 8천억 멕시코는 그 4배고 이제 미국의 1위 파트너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이 적자가 한 1,500억 달러예요. 아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멕시코에 이제 압박을 많이 그렇죠. 넣겠죠. 이런 부분도 좀 걸리는 네, 거고 뭔가 좀 쉽지는 않겠다. 쉽지 앞으로 않죠. 멕시코, 미국이. 네. 근데 이 무역 문제가 중국 문제하고도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자동차라든가 네네. 미국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기업들이 사실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그렇죠. 이제 노동력이 더 싸니까 네. 근데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중국산이라는 걸 속이고 원산지 규정 우회하면서 관세 회피한다라고 이제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압력을 넣은 거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자동차와 관련된 거 협정 다 재협상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트집을 잡을 것으로 그건 뭐 확실시 됩니다. 네. 근데 뭐 멕시코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이 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협력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단결된 힘으로 일어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관측들은 아유 쉽지 않을 거다 멕시코가 뭐 그렇죠. 어떻게 저항하겠느냐. 결국은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무역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걸 갖다가 몽땅 다 이민자 통제랑 결부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민자 통제 안 하면 이거 자동차 이것도 안 돼. 이민자 통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무역에 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건데 네네. 이 그 리우그란데 가디언이라고 이제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은 두 나라가 경제로 묶여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아마 트럼프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민자들 막기 위해서 멕시코가 무언가 굉장히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할 거고 멕시코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 이민자들 문제가 결국
문화적 정체성 그렇죠.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시는 마약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멕시코에서 뭐 티juana라는 지역에서 뭐 네. 펜타닐 이거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그 이제 합성 마약. 근데 멕시코 이제 그 마약 카르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든가 무슨 할리스코 카르텔 이거 약간 좀 무협지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카르텔 관련된 기사를 몇 번 썼는데 네. 이상하게 한국 분들도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얘기를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아, 그래요? 뭔가 약간 좀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너무너무 잔인한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옛날 이게 또 그 카르텔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카르텔들 골프라 그래가지고 걸프 카르텔 이 멕시코만일 때 뭐 이런 게 뭐 유명하기도 했었고 또 네. 거기에 뭐 분과였던 하나의 좀 이상하죠 무장 분과였던 뭐 로스세타스 뭐 이런 조직 뭐 이런 조직이 또 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날로아 카르텔에서 뭐 어느 조직이 갈라져 나왔다더라 그래요? 무슨 어느 형제가 갈라져 나와서 새 조직 만들었다더라. 예. 아무튼 이 마약 조직들이 워낙에 이제 판치니까 이 사람 네. 굉장히 이제 뭐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약간 먼 얘기니까 좀 그러니까요. 흥미 위주로 네. 이렇게 접근해야 좀 영화 같은 이렇게 이야기다 뭐 약간 예, 이렇게 좀 생각이 그렇게 인식이 되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멕시코에 이렇게 카르텔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또 결국 그것도 거대한 시장이기 예,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때문이 거죠. 아닌가. 사실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 이렇게 많아진 게 예. 옛날에는 콜롬비아 쪽에 뭐 메데인 카르텔, 맞아요. 마약을 예, 예. 에스코바르 무슨 영화도 그래갖고, 있잖아요. 예, 드라마도 근데 있고. 그거를 미국이 이제 압박해갖고 많이 없앴어요. 그러면서 멕시코의 카르텔들이 예. 많이 오히려 넘어와서 굉장히 많아진 거고 결국 미국 시장에 있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된 데서 지금은 멕시코로 역으로 마리화나를 수입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멕시코로 마약을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멕시코에서는 마약갱들이 뭐 메스암페타민이나 펜타닐이나 코카인 이런 거를 보내고 그다음에 미국에 마리화나 합법화된 지역에서 마리화나를 또 멕시코로 가져가기도 하고. 종류가 다른 거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폭력 사태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아주 이거는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 자체적으로도 조금 통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마약갱과의 전쟁, 이게 폭력도 너무 많고 사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멕시코 대선 총선에서도 네. 후보들 마약갱들 거기 살해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네. 전임 그 멕시코의 암노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셰인바움 정부도 그렇고 마약갱들과의 전쟁 그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해요. 해결하기가 예. 쉽지 않군요. 예. 역시. 알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